돈이 무조건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일정 금액 이상 올라가면은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냐면,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부자들이 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그리고 부자들은 돈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자료는 하나은행에서 발간된 웰스 리포트예요. 원래 이제 부자 보고서 같은 거거든요. 근데 국민은행에서도 부자 보고서가 나옵니다. 근데 아마 국민은행에서 부자 보고서가 나오니까 하나은행에서 좀 따라하긴 그렇고 아마 웰스 리포트 부의 보고서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제 발간이 됐고요. 2024년 하나은행 웰스 리포트를 보면서 부자들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앞에 서두에 말했던 대로 일정 금액까지는 돈이 행복에 비례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넘어가면 오히려 돈이 불어나도 만족도가 떨어지는 구간이 옵니다. 그럼 그걸 보면은 우리는 돈을 버는 목표를 저 정도 금액까지만 잡아도 되겠구나 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겠죠.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공부해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은행에서 발간된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 표지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이 표지가 시그니엘인데, 요새는 이제 시그니엘에서 그런 무슨 사기들이 조금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조금 있는데, 굳이 특정 이런 아파트를 넣었어야 될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한번 이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작으니까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돈의 의미: 부자는 돈을 편안함,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하며 대중보다 긍정적으로 의미부여를 한다. 일반 대중은 돈을 삶의 전부라고 여길 만큼 절실함이 크고 불평등하거나 고통 등의 부정적 인식이 더 큰 편이다. 이건 어쩔 수가 없죠. 돈이 있으면 긍정적인 거고 돈이 없으면 부정적인 거니까, 이건 일반 대중의 인식이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라, 일반 대중도 돈이 있으면 당연히 이게 자유고 긍정이고 그런 거니까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과 행복의 비례 50억이 변곡점이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좀 자세하게 봐야 되니까 한번 해당 페이지로 가서 볼게요. 삶의 만족률 정체되는 구간이 총자산 50억이다 하고 나와 있는데요. 50억까지 일단 벌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여기 30억 구간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돈이 10억 원 있을 때는 이 정도의 만족도가 있고요. 30억 있으면 이 정도의 만족도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30억에서 쭉 정체가 이어져요. 어디까지? 70억까지. 그럼 이걸 보게 되면은 내가 꼭 돈을 70억, 100억 이렇게 벌어야 되는 게 아니라 30억만 있어도 일단은 내가 70억 있는 사람이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인 목표를 30억을 만드는 걸 좀 해야겠구나. 그리고 보면은 1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만족도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10억 있는 사람은 20억 벌면 정말 행복하고요. 20억 있는 사람은 30억이 되면 또 정말 행복한 거죠. 근데 그 30억에서 40억이 된다고 해서 행복이 더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큰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1차적으로 우리는 30억 원 정도 가진 부자가 돼야겠구나, 80억, 100억 이렇게 초부자가 아니라 30억만 있어도 만족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구간이 있는데요. 50억 원 수준에서 갑자기 높아졌다가 50억이 넘어가면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60억이 있으면 50억 대보다 더 이제 행복해야 되는데 더 불행한 거죠. 그리고 이제 70억을 넘어서면서부터 100억 정도 가야지 내가 또 100억대 부자가 됐다고 하면서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돈이 이제 일정 금액 이상 있으면은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크게 변화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30억이면은 서울에 집이 한 15억 정도 하죠. 그러니까 서울에 웬만한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현금성 자산이 한 15억 정도 있고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달성할 수 있는 부자의 서열 정도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목표로 한번 달려가 보는 거죠. 근데 부자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나, 그걸 조금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부자들의 오전 루틴입니다. 이제 루틴이 생활 패턴 그런 건데요. 부자는 본격적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종이신문이나 뉴스 보기를 하고요.
세상의 이슈를 챙깁니다. 아침 운동으로 산책을 하고요. 스케줄링을 통해서 하루의 계획을 세우죠. 일반 대중이 부자보다 연애나 스포츠에 관심이 많다면 부자는 경제 뉴스에 월등히 관심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실천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 보니까 저도 이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자의 독서 습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들은 이제 독서량이 한 달에 한 권꼴로 일반 대중보다 더 많고 슈퍼리치는 연간 20권, 부자보다 또 2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력과 독서량이 비례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부자는 인문, 사회 분야의 책을 선호하고 일반 대중은 소설과 자기계발을 선호해서 약간 이 부분에서 달라지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인문, 사회 분야의 책을 좀 많이 읽어야겠다 그렇게 알 수가 있고요. 연간 독서량을 보면은 부자는 10권, 일반 대중은 6권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일반 대중은 1년에 한 권도 제대로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부자랑 일반 대중의 차이는 독서량이 10배 정도 난다. 그리고 슈퍼리치는 20권이라 그랬으니까 슈퍼리치랑 일반 대중은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독서가 이렇게 되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부자들은 독서에 이렇게 좀 집중을 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고요. 심신을 챙기는 부자의 취미 하고 나와 있는데 부자는 산책과 걷기를 취미 삼는다. 1위가 압도적으로 산책과 걷기예요. 65.4%. 그러니까 부자들이 하는 취미가 뭐 특별한 게 없는 거죠. 진짜 부자들이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뭐 요트를 타거나 뭐 골프를 하거나, 물론 이제 골프가 아래 있기는 한데 그런 게 압도적으로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산책, 걷기 이런 거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의 65.4%가 산책이나 걷기를 취미로 삼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배워볼 수 있고요. 하루를 길게 시작하고 바빠도 가족이 우선이다. 부자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7.3시간, 일반 대중들은 7.8시간, 부자들은 일반 대중들보다 0.5시간 더 작게 자고요. 부자의 10명 중 7명은 주 3회 이상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거의 매일 식사를 하는 부자들도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조금 길다.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가정이 좀 평화로워야 밖에 일이 잘 되듯이 가정에도 생각보다 많이 충실히 이제 시간을 쓰고 참여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부자들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그런 게 좀 궁금하잖아요. 추가 투자 계획 1순위는 부동산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획 없음도 상당수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1위가 부동산인 거죠. 24%를 유지하고 있고 추가 투자 의향 순위 1순위는 부동산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이게 부동산이 무조건 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보다는 자산을 더 선호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자산을 달려들어서 살 상황은 아니니까 기다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기회가 오면은 부동산을 투자할 마음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이제 부동산에 저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부자들의 포트폴리오,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좀 되게 독특합니다. 2021년에는 부동산의 비중이 58%였는데 2022년에는 55%로 좀 줄어들어요. 3% 감소했죠. 2023년 작년에는 50%까지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58%에서 50%까지 비중이 뚝 떨어진 거죠. 부동산 비중은 줄였어요. 근데 부동산을 매입할 계획은 있는 거죠. 뭘 들고? 현금을 들고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금융자산이 현금인데요. 2021년에는 40%, 2022년에는 43%, 3% 증가했죠. 부동산에서 줄었던 3%가 금융자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46%까지 올라와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추가적으로 매입할 계획은 있다. 근데 지금은 부동산을 팔고 현금을 늘리고 있었다. 최근 2, 3년 동안 이런 모습을 좀 보여왔다는 거죠. 결국은 좀 기회를 잡는 거죠. 그래서 싸지면은 내가 저걸로 좀 투자를 해서 다시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금 같은 경우가 지금 금융자산의 1순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도 이제 집 팔고 돈 어디다 넣고 있냐, 뭐 주식에 넣고 있냐, 뭐 또는 암호화폐에 넣고 있냐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예금에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쪽 부자들에 대한 보고서를 많이 읽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좀 가지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은 부동산을 사야지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부자 보고서를 보니까 부자 보고서에도 그런 비슷한 형태를 좀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달러 투자랑 엔화 투자 이런 거를 제가 또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 부자들도 13% 정도는 외화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외화 투자가 옛날엔 굉장히 어렵고 조금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이제 상품인데 지금은 어느덧 하나의 자산으로 조금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근데 꼭 뭐 달러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보다도 여기 안에는 해외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또 엊그저께 이제 구글, 알파벳 알파가 폭등을 했었죠. 2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뭐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전 세계에서 5번째로 2조 달러를 돌파한 주식이 됐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 미국 주식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는데 삶의 만족률이 정체되는 구간이 총자산 50억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30억 원까지는 이제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 근데 70억까지는 그대로고 70억이 넘어가면 또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이것과 별개로 소득도 있어요. 총 소득 기준으로 연간 4억 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천만 원이죠. 월 3천만 원 정도까지는 이제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삶의 만족도가 같이 늘어나는데 그 이후에는 하락 또는 정체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3천만 원을 벌 때까지는 행복한데 뭐 3,500이 되면은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무한정 돈이 행복과 비례하진 않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 일정 금액까지 우리가 최대한 여기 나온 대로 30억 원 구간까지는 자산을 늘리도록 좀 노력을 해보고요. 30억에서 70억을 넘어갈 거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이제 유유자적하면서 나의 삶을 즐기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부자들의 삶의 요인별 만족도 이게 조금 중요한데요. 가족 관계가 가장 높습니다. 72.7%. 그러니까 부자들은 돈만 바라보고 돈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내고 가족과 식사를 더 합니다. 이게 뭐 여유가 있어서 더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더 하는 건 아니죠. 내가 돈이 있으면 더 나가서 놀고 뭐 골프 치고 여행 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가족과 시간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건 아마도 이제 가화만사성이라고 가정이 잘 돼야 바깥일도 잘 된다 이런 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도 좀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도 조금은 충실하면서 돈을 열심히 한번 벌어가 보려는 그런 마음이 조금 필요하고요. 돈을 무조건 50억, 100억 이렇게 벌어야겠다 생각하는 것보다 저렇게 30억이 넘어가면 정체 구간이 오잖아요. 50억이 넘어가면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00억, 200억, 300억 이렇게 벌면 좋지만 그런 것들은 숫자적으로 조금은 불가능한 숫자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30억 정도를 목표로 잡고 30억 정도까지는 내가 재테크에 최선을 다해봐야겠다. 그리고 인생을 좀 나중에 즐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제 하나은행에 대한 웰스 리포트를 알아봤고요. 매년 나오는 거니까 내년에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함께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